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들고 온 책은 제목이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나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부제는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 지은이는 리처드 J. 라이더, 데이비스 A. 사피로, 옹gin이는 김정홍. 네,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성공했는가? 성취했는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가진 것이 삶뿐이기 때문에, 아니 생활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를 피할 도리가 없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잠시 생각해보자. 자신이 직업을 선택했을까? 아니면 직업이 당신을 선택했을까?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더 좋은 일, 나에게 딱 맞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직업이 당신을 택한 탓에 타고난 당신의 재능을 계속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가족과 개인적인 욕망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일에서 성취감을 느껴보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길은 평생에 걸친 긴 여정이다. 하지만 준비되기 전까지는 결코 떠날 수 없는 여행이다. 가방을 다시 꾸린다고 해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니다. 달라진 가방의 무게가 내용물에 적응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완전한 치유에 이르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아픔과 좌절의 시간을 겪어야 한다. 의학에서 말하는 명현현상, 즉 복약 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반응. 명현현상이 지난 뒤에야 제대로 준비를 마칠 수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중년이 되어서야 어느 정도 준비가 된다. 중년은 청춘과 노년의 경계 지점이며 전환의 시기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아직 팔팔한 과거의 감각과 불투명한 미래 사이에서 막막함과 설렘이 묘하게 뒤섞인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단지 기억을 더듬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과거의 매 시기마다 가장 바람직했다고 생각되는 삶의 형태를 선명하게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일궈낸 것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그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든 지금까지의 나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한다. 그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 쌓아온 짐들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찾고 싶은 것이다. 앵무조개가 낡은 껍질을 버리고 새 껍질을 찾아 들어가듯이 자신의 낡은 이미지 속에 계속 안주하려는 타성을 깨고 나오려고 한다. 혹시 나 혼자만 이런 걸까? 사람들은 오직 자신만이 이런 의심과 회의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닐까 궁금해하면서도 여전히 입을 꾹 다문 채 그 누구에게도 속내를 털어놓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들 대부분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모험으로 가득 찬 짜릿한 삶을 살고 싶은 은밀한 동경을 품고 있다. 다만 그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대리 모험을 떠나게 한다. 대표적인 대리인들이 바로 TV 속 전문 탐험가들이다. 그리고 자신은 푹신한 안락 의자에 앉아 그저 상상만으로 동참할 뿐이다. 대체 이게 뭐란 말인가? 그렇다고 지금 당장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히말라야로 떠나라는 뜻은 아니다. 바깥 세상으로 떠나는 모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내적 탐험이다. 내면이라는 그 무한한 미지의 세계는 평생에 걸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당신은 언제든지 모험으로 가득 찬 인생을 즐길 수 있다. 어릴 때는 누구나 이런 질문을 받는다.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아마 커서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니? 라고 묻기엔 너무 어렸을 것이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말처럼 현대인의 딜레마는 살기 위해서 일하느냐, 일하기 위해서 사느냐 하는 것이다. 대부분 일하기 위해 산다고 대답할 것이다. 우리는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구분하는 버릇이 있다. 하지만 결국 그런 구분 자체가 허울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바깥 세상과 내면 세계를 모험하고 있을 때는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정말 어려운 것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차곡차곡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수많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모두 털어버리는 것이다. 결국 진정 느끼고 싶은 것은 탐험가들이 가장 아슬아슬한 모험을 할 때 느끼는 내면의 리듬이다. 그것은 바깥 세상과 내면 세계가 하나로 합쳐질 때의 느낌이며 가야 할 곳은 알지만 어떻게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오는 느낌이다. 다시 말해 낭만주의와 현실주의의 행복한 만남인 것이다. 바람직한 삶을 산다는 것은 현실적인 낭만주의자가 되는 일이다. 우리는 누구나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고 학비도 내면서 가족을 사랑하고 좋은 일도 해야 한다. 융자금도 갚아야 하고 치과에 갈 돈도 벌어야 한다. 단 하루도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동시에 우리는 낭만적이어야 한다. 사람은 원래 사랑을 해야 한다. 가까운 사람들, 내가 몸담은 곳, 내가 추구하는 목적을 사랑해야 한다. 바람직한 삶을 살려면 철저히 낭만적이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리석을 만큼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 그로 인해 숱한 방황을 하게 될지라도. 삶이란 일직선이 아니다. 탄생에서 죽음까지 이르는 길은 지그재그로 꺾여 있어 회전에 회전을 거듭해야 한다. 때문에 인생은 무수한 뒷걸음질로 파헤쳐진 W자 형태의 꺾인 길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직선으로 뻗어 있는 길만을 성공으로 여긴다. 그래서 얻은 것이 뭔가. 한평생 굴곡 없이 잘 살다가 성공적으로 은퇴하여 깨끗하게 인생을 마감한다는 뻔한 건전 드라마뿐이지 않은가? 인생을 곧게 뻗은 길이라 믿는 사람들은 먼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열심히 일을 한 다음 은퇴를 하고 나서야 드디어 진짜 삶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은퇴할 무렵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잊어버리거나 거기까지 오느라 너무 지쳐버려 더 이상 살아갈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중한 삶을 그런 식으로 적고 싶지 않다면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모든 삶을 그때그때 충만하게 살아야 한다. 판에 박힌 기존의 각본을 뒤집어 엎는 것이다. 곱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 마음 가는 대로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는 것이다. 물론 두려운 일이다.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과 사랑과 일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피할 수도 없다. 어느 누구에게나 삶의 기준이었던 그 확고한 생활 양식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오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옳고 확실하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에 대한 회의가 하나씩 고개를 쳐든다. 기존의 방식들이 더 이상 안내자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다. 완전히 어린 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다시 한번 스스로 물어보자. 나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 거지? 사람들은 대부분 코올리게 시절부터 이미 직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커가면서 자신이 세운 가정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며 다시 세운다. 시간이 흐르면 사랑의 의미도 달라지듯이 일도 살아가면서 그 의미가 바뀌게 된다.
사람들 개개인마다 직업에 대한 의미가 다르겠지만 대부분 먹고 사는 방법들은 다음 세 가지 진실 안에 담겨 있다. 다음 세 가지 뭘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이 책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책 소개하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